며느리가 감히?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창밖에는 늦가을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마치 내 심장 소리 같았다.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대로 똑같이 해드릴까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22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손에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나는 쪼그려 앉아 파편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손바닥에 작은 조각이 박혔다.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목소리가.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대었다. 빗물이 유리 바깥을 타고 흘렀다. 차갑고 흐릿한 내 얼굴이 유리에 비쳤다. 이 파국은 어쩌면 22년 전 내가 처음 그 집 문턱을 넘던 날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웃고 싶었다. 지금부터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2년 전 첫 번째 봄. 결혼 첫날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남편 준혁은 아직 곤히 자고 있었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비집고 들어왔다. 신혼집 대신 시댁에서 시작하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때의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아직 어렸다. 부엌에는 시어머니가 이미 나와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당신네 집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여기 방식이 있어. 첫날부터였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적응하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침상을 차리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부엌 한켠에 서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때 내 시선이 잠깐 선반 위에 멈췄다. 낡은 도자기 커피잔 세트, 꽃무늬가 그려진 것들. 왜인지 기억에 남았다. 그냥 예쁘다 싶었다. 6개월 후. 어머니, 저 오늘 친구 모임이 있어서요. 며느리가 낮에 돌아다녀? 저녁에 있는 건데 준혁 씨도 괜찮다고 했어요. 준혁이가 뭘 알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날 나는 모임에 나가지 못했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 다음에.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시어머니의 안 된다는 말은 계속됐다. 남편 준혁은 그럴 때마다 뒤에서 내 손을 잡았다. 조금만 참아. 원래 어머니가 좀 그래. 그 조금이 22년이 될 줄은 그때 우리 둘 다 몰랐다. 1년 후 첫 아이 출산.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오던 날 나는 아이를 안고 시댁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아이를 받아들었다. 이리 줘. 당신은 설거지나 해. 출산 열흘 만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배에 힘을 주면 아직 아팠다. 하지만 나는 앞치마를 둘렀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흘렀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속으로 울었다. 이웃집 박 여사가 며칠 후 슬쩍 말했다. 아가, 어깨가 왜 그렇게 내려앉아 있어? 젊은 사람이.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다. 10년 후. 아이는 자랐고 시댁과 분리된 우리 집이 생겼다. 나는 그 이사를 오래 꿈꿨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전화는 매일 왔다. 밥은 먹었어? 가 아니라 집은 청소했어? 였다. 애는 잘 있어?
가 아니라 왜 애 교육을 그 모양으로 시켜? 였다. 나는 매번 내 어머니를 반복했다. 그 말이 너무 익어서 자다가도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언제쯤 나는 아니요를 말할 수 있을까? 다이어리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다. 아무도 볼 수 없게. 올해 봄 시어머니의 무릎이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준혁이 퇴근 후 말했다.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안 좋다더라. 나는 밥을 뜨던 숟가락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많이 아프시대? 병원은 다니시고.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준혁이 주말마다 혼자 시댁에 갔다. 처음엔 한 번, 다음엔 두 번, 그 다음엔 매주.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묘했다. 뭔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것 같은 얼굴. 식탁에 앉아서도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내가 뭐냐고 물으면 아니야, 아무것도.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그의 통화를 들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시간을 좀. 문을 닫기 전 딱 그 한 문장. 내가 들어서자 준혁은 바로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 응, 어머니. 무슨 일이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일에 그 표정은 아니었다. 그로부터 2주 후, 나는 부엌 서랍에서 메모 쪽지를 발견했다. 준혁의 글씨였다. 시댁 리모델링 비용 870만 원 취소. 2층 방 짐 빼는 것부터. 2층 방은 내가 작업실로 쓰는 공간이었다. 재택 근무를 시작하면서 겨우 만든 나만의 방이었다. 책상이 있고 작은 식물이 있고 창밖으로 마당이 보이는. 그리고 준혁에게 전화했다. 2층 방에 있는 짐 빼야 해. 얘기하려고 했는데. 뭘?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떨까 해서. 나는 전화기를 귀에서 뗐다. 다시 댔다. 뭐라고?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혼자 계시기 힘들다고. 그 방은 내 작업실이야. 알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 어머니한테 먼저 얘기했어. 너한테는 지금 하는 거고. 대답이 없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준혁은 어머니 편이구나. 22년 동안 그 사이에서 나는 항상 조용히 지는 쪽이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2층 방은 없어질 것이고 시어머니는 올 것이고 나는 또 앞치마를 두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천장을 보며 차례로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을 열었다. 오래된 다이어리가 손에 잡혔다. 언제쯤 나는 아니요를 말할 수 있을까? 10년 전의 내 글씨. 나는 한참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 이건 준혁의 문제가 아니었다. 준혁도 몰랐을 것이다. 어머니가 직접 나에게 전화하기 전에는,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 나는 여전히 조금만 더 참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나 이제 나이 들었잖아. 거기 가서 같이 살아야겠어. 통보였다. 상의가 아니었다. 어머니, 방 하나 비워줘. 2층이면 딱이겠네. 준혁이한테 얘기해뒀어.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어졌다.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꽃무늬 도자기. 22년 전 그 선반 위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무늬였다. 나는 그걸 작년에 시어머니에게 선물 받았다.
그게 그렇게 끝났다. 나는 쪼그려 앉아 파편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손바닥에 작은 조각이 박혔다. 며느리 듣고 있어? 네, 방은 언제 비워? 그 순간이었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조용히 끊어졌다. 22년치가 한 가닥 실처럼 툭. 어머니, 왜?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대로 똑같이 해드릴까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나는 계속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는 거 시키실 건가요? 모임 나가지 말라고 하실 건가요? 출산하고 열흘 만에 설거지 시키실 건가요? 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정리하는 거예요. 감히 며느리가? 며느리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22년 동안 며느리였어요. 그 22년 동안 어머니는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말했다. 처음으로 전부. 새벽 5시 부엌. 출산 열흘째 설거지. 모임 불어. 내 방 없던 10년. 매일 오는 점검 전화. 준혁 없이 나만 혼내던 명절들. 시어머니는 중간에 2번 끊으려 했다. 어머니, 끊으시면 저 다시 전화 안 해요. 끊지 못했다. 다 듣고 난 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작아졌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 그게 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이요? 나는 잠깐 멈췄다. 잘못인지 아닌지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머니께 그대로 해드리면요. 오시는 아침마다 여기는 여기 방식이 있어 라고 하면요. 모임 나가지 말라고 하면요. 그건 나는 늙어서. 저도 그때 새댁이었어요. 그 순간이었다. 예상된 반전은 내가 거절한다였다. 그러나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오세요, 어머니. 뭐? 오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가 제게 하셨던 것들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한테 하셨던 것들 여기서는 하지 않으셔야 해요. 그게 조건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없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사실은 이것이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도 그렇게 배웠을 것이다.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에게 아무도 끊지 않았으니까 이어졌을 뿐이었다. 나는 그 사슬을 끊고 싶었다. 복수가 아니라 끝내고 싶었다. 그래서 준혁의 메모가 쪽지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도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는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22년 동안 갈라져 있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의 침묵이었다. 긴 정적 끝에 시어머니가 말했다. 알았어. 단 2글자였다. 그러나 나는 그 2글자가 22년 만에 처음 듣는 인정이라는 걸 알았다. 눈물이 났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손바닥에 파편을 핀셋으로 뺐다. 피가 조금 났다. 싱크대에 깨진 커피잔을 쓸어 담았다. 꽃무늬 조각들이 쓰레기통에 떨어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그러나 빗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다. 22년 만에 나는 처음으로 아니요, 대신 이렇게 해요를 말했다. 그게 더 어려운 말이었고 더 용감한 말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독립이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규칙을 바꾸는 것.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